저는 경제학과 08학번입니다. 저희 공식 명칭은 연세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입니다. 연세대학교라는 워딩을 뺀 것은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이 모여서 연세인이라는 정체성 하에 같은 목소리를 같이 내고 싶어서 뺍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제1차, 제2차라는 차수를 붙이지 않은 이유는 이제 후반부, 집회 후반부에 진행될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공동선언문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 저희 집회의 기본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공식 입장문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공식 입장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개진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공식 입장문 낭독이 끝나면은 이제 개별 연사자분들께서 조금씩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중간중간에 구호를 외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까 구호 많이 연습하셨죠? 그 이후에는 이제 노래를 개사해서 노래가 저희가 집행부에서 준비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공동선언문 낭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 기본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적, 연세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이하 연세 집회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집회의 목적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가 연세 집회에서 사용할 공식 슬로건은 조국 아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가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외부 정치 세력을 배제하겠습니다. 오늘 학생증 검사를 한 이유도 이런 약속에 기한 것입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는 연세 집회에 대한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영수증 처리를 하면서 회계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연세 집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제외한 어떠한 정치적 논의, 예를 들면 현 정권 정책 비판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집행부의 통제를 벗어난 연사자의 의견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공식 입장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세 집회의 집행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모펀드 운용, 자녀 입시 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는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위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저희 연세 집회의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기회의 평등함,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조국 부부의 자녀는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2차례 유급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장학금을 받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부부의 자녀는 불과 2주 동안 인턴 생활을 한 후 대한병리학회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었고, 동양대학교 총장 명예로 발급된 표창장은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 과정은 또한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부부의 자녀는 대한병리학회가 취소한 논문을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입학 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언급하였고 고려대에 합격하였습니다. 조국 부부의 자녀는 동양대학교 총장이 수여하지 않은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2014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과정에 제출하였고, 역시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였습니다. 결과는 절대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임명권자가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이러한 가치의 훼손을 묵인한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는 이에 반대하여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과거 발언들을 통해 스스로 설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국 교수는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해 자신의 소신을 대리적으로 나타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공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국 교수는
본인이 공개적으로 내세운 원리 원칙들을 어겼으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엄중해야 하고 진실해야 할 청문회에서 얘기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천명한 검찰개혁의 당위성 역시 무책임하게 저버릴까 염려됩니다. 임명권자가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이러한 책임성에 대한 훼손을 묵인한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는 이에 반대하여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모펀드 운용, 자녀 입시 개입 등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은 기소되었고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는 구속되었으며 조국 장관의 딸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존재는 이러한 검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임명권자가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이러한 수사의 중립성에 대한 훼손을 묵인한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는 이에 반대하여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명권자가 2018년 6월 18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높은 도덕성이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더 높게 존중하는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도덕적 흠결만 보여도 국민들로부터 훨씬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임명권자는 어떤 선례를 남기셨는지 저희 집행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연세집회 집행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공식 입장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자유롭게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하라고 강화문에서 촛불 든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왜 강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이르배 정권은 박근혜 정권보다 더합니다. 아니 남들 잘못은 티끌도 다 잡아내면서 지네 들보만한 잘못은 왜 모른 척합니까? 어떻게 이 선자가 법무부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거짓과 위선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절도선인 척하는 위선자 집단입니다. 맞습니다. 또 아까 그 인터넷 뉴스에 봤는데 연쇄살인 사건 마이크 주세요. 조금 전에 인터넷에서 속보를 봤는데 화성 연쇄살인범 진범이 B형인데 정부에서 DNA 일치한다는 사람은 O형이라고 합니다. 이거 조국 사태 덮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짜뉴스 내보는 거 아닙니까? 거짓과 위선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전대선인 척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하고 문재인 절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네, 첫 번째 연사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인 촛불집회 집행부 단장 경영학과 강지훈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나섰다가 괜히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또 주변인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지 그런 두려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9년 9월 19일 정의를 추구하는 다수의 시민들과 연세인이 우리와 함께 이곳 학생회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보다 불의와 정의롭지 않은 모습에 분노가 더 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작 몇 년 전 우리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기에 정의로운 세상이 올 줄로만 알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말한 만큼만 살아냈더라면 이미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깨끗해지고 부정은 소멸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대감은 그리고 개혁적인 미래는 모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국과 조국을 비호하는 지도자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가의 위정자들이 개혁을 위하여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 것, 온갖 미사역 억구로 개혁에 대하여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말하는 개혁의 미래를,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흑인들을 혹사하여 얻은 재산이 다 바닥날 때까지,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이 보상될 때까지 전쟁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그것이 그 심판이 옳은 일이라는 취지의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의 위에 세운 미국의 부가 결국 미국을 전쟁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부정 위에 세운 개혁은 결국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한 장관이 면책력으로 외치는 개혁은 하늘과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붕괴할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뿌리를 알 수 있고 씨앗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조국 장관의 행태를 보고 우리가 그와 그의 미래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 속도 알 수 없는 부정한 자의 손으로 만들어진 정의와 개혁이라는 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이며 깨끗한 것인지 우리는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조국 장관이 말하는 개혁은 그가 할 수도 없고 그가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개혁은 그의 부정한 토대 위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조국 장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정의를 외치는 대학생들이 순수하게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기회를 줄 때 돌아서십시오. 지금 장관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조국 장관을 돕는 국가의 위정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지금이 그를 내어보낼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만큼이라도 행동하는 양심이 아직 여러분들 안에 또 조국 장관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졸업생입니다. 이곳에는 재학생들도 있고 또 대학교를 빛내시는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지나가는 행인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유튜버 누구입니까? 가로수의 연구소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가로수의 연구소가 여기를 왔습니다. 서울대를 제치고 보여드릴 제치고 여기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저쪽에 시청에는 맥주 파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다 어디 갔고 여기는 너무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싸움을 맞고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두순 아십니까? 조두순이 만약에 유치원 학원장을 하게 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조국은 현재 범법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피의자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웅동학원 채무 문제, 가족의 어떤 펀드 문제, 그리고 자녀의 입시 문제, 현재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법개혁을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개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저께는 윤석열을 제외한 감사하다는 뿌리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임명권자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갈 길을 가기 이전에 뒤로 돌아보고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자리에 물러나서 먼저 수사를 받고 그것을 깨끗하게 인정을 한 다음에 법무장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대, 모든 우리나라가 세워왔던 모든 정권의 합치와 법적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님, 국민들이 기회를 줄 때 물러오셔서 깨끗하게 조사 받으시고 모든 것을 해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를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사모펀드 난 몰라요. 입시 비리도 난 몰라요. 조국은 조국청산 적폐청산. 한 번 더 조국청산 적폐청산. 그럼 저희 다음 순서로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3개 학교가 공동 선언문을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낭독을 할 것인데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집회 또 집행부 단장을 맡게 된 재학생 강지훈입니다. 저희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보다 먼저 발표하게 되어서 아마 이 공동 성명문이 최초로 이제 공개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통과 또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점철된 내용이 오니 잘 들어주시고 또 학우분들과 또 졸업생분들께서 이후에 있는 집회들에 많이 참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동성명문 낭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어떤 이념적 정체성을 추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이념보다는 정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양쪽 진영 모두에서 대형 부정부패 스캔들이 터진 현 시점에서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비리, 위선 등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어떠한 정치적 이념적 논의도 그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농단이라는 타이틀 아래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 박근혜 정권을 국민들의 한뜻을 모아 촛불로 탄핵시킨 그 이후 그 상처를 보듬어 줄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한몸에 받고 탄생한 정부가 지금의 문정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기회의 평등함,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며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이 보여주는 부패와 위선은 지난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국민의 상처를 치료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이 정권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국정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이 상처는 치유 불가능해질 정도로 골마질 것입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6월 1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더 높게 존중하는 DNA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도덕적 흠결만 보여도 국민들로부터 훨씬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수많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받았던 도덕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단합하여 불의에 대한 저항과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분열된 국민들은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그 대의는 우리가 모두 3년 전에 공유하고 동의했던 반부정부패에 대한 목소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 운동을 전개하는 주체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오로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갈망하는 순수함을 지닌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순수한 청년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두렵고 앞이 어둡지만 우리가 촛불로 하나 되어 밝은 빛을 비춰나간다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집회를 끝으로 더 이상 학교 단위의 집회가 아닌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 집회를 전국 대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 든 생각이 왜 저렇게 의혹이 많은데 왜 낙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공평성이 어긋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게임을 하더라도 편법이 있는 게임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면은 편법이 있으면 왠지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편법을 더 많이 써가지고 나는 뭐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혜택을 부당하게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하는 게임 같은 걸 더 좋아했습니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이렇게 계속 강행된다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편법을 안 쓰면 바보다. 편법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계속 이제 그들이 말하는 이제 붕어 가재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나의 이제 편법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용으로 이제 올라서겠다. 그리고 이제 대놓고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분노하지 않는 대학생들은 저는 그거 그냥 붕어 가재로 살고 너희들은 용으로 살아. 그렇게 인정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조금 더 정의롭고 그리고 거창하진 않지만 편법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언자 한 분만 모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제가 진짜 이런 자리에 나서보는 게 진짜 처음이라 너무 떨리는데 재학생분들이 너무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좀 똘똘 뭉쳤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우선 연세대학교에 입학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것만으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의 결과이고 그리고 기회가 평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연세대학교에 합격한 거에 전혀 이렇게 불만도 없었고 정말 감사하게 잘 들어왔는데 연세대학교에 들어왔다고 해서 스카이라고 해서 적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 적폐라고 불리면서도 전 노력을 하면 이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결과도 정말 공정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회의 공정성을 믿었던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어떻게 끝을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고 이것은 국민들을 농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께서 우롱을 한 사람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는 말처럼 정말 저희는 대학생들끼리 똘똘 뭉치고 그리고 졸업생들끼리 똘똘 뭉치고 다 같이 정말 지난번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처럼 탄핵 촛불 집회처럼 정말 열심히 모여서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이 퇴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부 여러분 그리고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좋은 밤입니다. 날씨가 되게 좋지 않나요? 여태까지는 이제 다른 발언자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고 그리고 분노나 아니면은 우리가 왜 화를 내야 되는지 그런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차분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재학생분들 없다 하시지만 뒤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특정 언론들에서 이제 재학생분들을 향해서 가해지는 비판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까 전에 다른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몇 가지만 이제 방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를 기득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분노를 선택적으로 한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학생들 1개 학부생과 법무부 장관 중에 누가 기득권입니까? 저희가 그렇게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나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수구 보수 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뭐 저 사람의 당적을 파보면은 뭐 자유한국당이 나온다. 과연 그럴까요? 저희가 다 당적이 있고 뭐 정치적인 논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아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의외로 정치나 아니면 이념 논쟁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화내는 이유는 그것보다 되게 단순해요. 저희가 화내는 이유는 저희가 화가 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갈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의 이름에는 정의라는 게 들어갑니다. 영어 이름에 justic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배웠던 법은 정의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법조인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남아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라고 배웠습니다. 그 두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법무부 장관에 앉는 사람은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막막한 게 사실이죠. 사실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각자의 몫을 각자에 맞게 분배하는 것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수혜를 주는 것이 정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학자가 많다는 뜻은 뭘까요? 원래 말이 많으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부정의한지는 알 수 있죠. 앞과 뒤가 다르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위증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저 불법이 아니라는 하에 탈법적인 행위들을 옹호한다면 그것을 정의라고 부르지는 못할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화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부정의한 것을 받기에 명백히 부정의한 것을 받기에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수님들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학계에 계신 분들이고 저에겐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존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단에 갖고 계신 그러니까 조 장관님께 아니라
조국 교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교수님, 당신은 법무부 장관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께 누가 되지 않게 학계와 상아탑의 이름을, 제가 누구보다 존경하는 학계의 이름을 더럽히시기 전에 그만 더럽히시고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